예, 콜로라도 애벌랜치입니다. 2022년 우승 이후로 사실은 그렇게 눈에 띄는 성적, 물론 이제 뭐 정규 시즌 성적은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플레이오프에서의 그런 결과인데 그게 이제 생각만큼 나오지 않는 과정이었고, 작년에는 결국 이제 그 플레이오프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수층, 뎁스에 있다라고 이제 GM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란타넨을 트레이드를 하면서 좀 뎁스를 채우는 선택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얄궂게도 란타넨한테 1격을 얻어맞으면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1라운드에서. 그것도 심지어 정말 저는 3피리어드에 2대0이 됐을 때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뒤집힐 줄은 정말 생각을 못했고요. 물론 이제 뭐 하키에서 2점 차가 뒤집어지는 거는 일상다반사적인 이익이긴 하지만 그래도 콜로라도도 이제 수비 집중력이 올라왔을 때는 이제 좀 근소한 차를 이기면서 경기를 잡았던 경기들도 당연히 있었고, 플레이오프 내에서도 이제 1라운드에서도 그런 경기들이 있었잖아요. 흐름상 굉장히 어렵다라고 봤었는데 그걸 란타넨이 해내게 되면서 승리를 하는 그런 그림을, 좀 얄궂은 그림이었죠. 정말 이제 콜로라도 팬분들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좀 지우고 싶은 기억일 수도 있는 그런 시즌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시즌은 매해 다시 찾아오고 새로운 시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는 콜로라도는 정규 시즌에서는 괜찮은 시즌을 충분히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팀이라서 역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콜로라도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스피드입니다. 좀 압도적인 스피디함을 즐기고 싶다. 왜? 우리가 하키라는 스포츠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스케이트를 타고 빅맨 위에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좀 속도감이 느껴지는 스포츠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확고한 스피디함을 좀 즐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다른 팀 선택하지 마시고 그냥 콜로라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리그에서 가장 빠른 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보는 재미까지도 정말 다이내믹함이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역동적인 부분까지도 정말 대단하게 선사를 해줄 수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보는 눈까지도 즐거운 그런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NHL 팀 스피드 관련 측정치를 보시면은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탑 스피드 39.94km로 상위 1%. 그리고 이제 32km 이상 가속 같은 경우 2493회를 했기 때문에 1%. 29에서 32km 가속 같은 경우에도 8816회를 했기 때문에 상위 1%거든요. 탑 스피드, 가속적인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정체적으로 그냥 압도적으로 스피드로 찍어 누르는 느낌의 모습을 이런 측정치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팀입니다. 원래 우리가 보시면은 카메라에서 또 보시면 또 속도감이 당연히 우리가 실사 내려가가지고 두 눈으로 보는 것보다 좀 느리게 느껴지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지만 플로리다는 화면으로 봐도 미친 듯이 빠른 팀이죠. 플로리다가 아니라 콜로라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기력에서 이를 활용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역습 전개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전방 압박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역을 돌파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스피드가 정말 베드너 감독이 적세적소에 활용하는 모습들을 많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정말 잘 활용하기 때문에 어쨌든 콜로라도가 스탠리컵도 한번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폭발력,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이어지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콜로라도 경기를 보시면 자주 보실 수 있는 게 진짜 한 피리어드에 폭격을 해가지고 진짜 거기서 게임이 확 벌어지면서 끝나는 게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몇 시즌 동안 좀 누적한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엄청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일단 주축 스타 자원들까지도 확실한 볼거리가 충분한 자원들이 많죠. 특히 이제 탑6에 들어가는 공격수들 같은 경우에도 맥키넌, 켈머카 이런 선수는 정말 NHL에서도 독보적인 스케이터 자원들이고요. 단독 돌파면 단독 돌파, 그리고 득점력. 이 선수를 얼마나 단독 돌파 능력이 뛰어나냐고 하면은 자신의 지역에서 단독 돌파를 해가지고 상대방의 지역으로 파가지고 하이라이트 골들을 만들 수 있는 선수들이죠. 맥키너랑 머카. 그리고 이제 니추시킨 레코넨 같은 경우에도 스피드를 통한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방 압박 게임에서 이제 재미를 많이 보여주는 자원이고, 그리고 네차스 같은 경우에도 스피드를 활용한 지역 창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돋보이는 활약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 지원 자원들 지라르라든가 이런 선수도 확실한 스케이팅으로 퍼군반에서 지역 돌파한다라든가 그런 그림들 많이 만들어내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주축 스타 자원들까지도 정말 확실한 볼거리, 눈이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을 해주고, 그러한 과정에서 폭발력이면 폭발력, 스피디함이면 스피디함,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좀 이제
눈이 즐거운 경기를 보시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콜로라도 하키를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해 성적이랑 뎁스 차트를 바라보시면은 이제 슬슬 이제 승점 획득률 6할에 접어드는 팀들이 나오고 있죠. 49승 29패 4연장패를 기록을 했고요. 승점 획득률 66.2% 상당히 좋은, 뭐 당연히 60%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진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일단 이제 센트럴 디비전 3위 지난 시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체 득점 6위, 전체 실점 11위. 이제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전체 득실로 바라봤을 때도 리그 상위권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득점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정도로 압도적인 화력을 또 이제 뽐내는 팀이 콜로라도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라인업은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봤는데, 버건디를 너무 많이 썼나? 또 그런 생각 좀 들긴 듭니다만은, 1라인에는 맥키넌, 네차스, 레코넨 뭐 이렇게 그냥 이제 쓸 것 같아요. 내년에도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차스 선수를 2라인에 쓰면서 니추시킨을 1라인에 올리고 가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이제 뭐 제라드 베드너 감독이 이 라인의 조합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림이고요. 레코넨 선수가 전방 압박에서 좀 굳은 일을 해줄 수가 있고, 네트 근처에서도 이제 골을 많이 넣는 자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이선 맥키넌 선수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뭐 네차스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맥키넌과 함께 진짜 이제 이 라인이 올라왔을 때는 누가 퍽을 가지고 스피드를, 그러니까 이제 맥키넌이 퍽을 가지고 이제 지역 진입을 하든, 네차스가 퍽을 가지고 진입을 하든, 잠시만요. 키를 잘못 눌렀다. 네차스가 퍽을 가지고 지역 진입을 하든, 누가 지역 진입, 이 둘 중에 누가 지역 진입을 해도 굉장히 까다로운, 뭐 스피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까다롭게 막아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창출이 너무 시원하게 된다. 공격 지역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그 작업이 너무 수월하게 된다라는 점에서 유로아인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뭐 모두 공격수 3명에서 1라인 3명의 선수를 모두 한 30골까지도 잘하면 기록을 할 수가 있는 자원들이다라는 게 확인이 됐죠. 그리고 2라인에 브록 넬슨, 니추시킨, 란데스코그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란데스코가 뭐 다행히 부상 복귀를 했고 결국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출장을 하면서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경기력은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올해 풀타임에서 이제 좀 지켜봐야 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복귀를 했다라는 점은 이거 콜로라도 입장에서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지금 이제 결국 콜로라도가 선수층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동분서주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란데스코가 이제 이 복귀를 해서, 란데스코가 최근 한 2시즌 정도 못 뛰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 미들 식스에 지탱을 해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요 말씀을 드리고, 브록 넬슨 선수는 재계약을 하면서 2라인 센터로 결국은 이제 낙점을 한 그림새고요. 2라인 센터 찾으려고 얼마나 뭐 많이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미틀 스태트도 영입을 해왔다가, 로스 콜턴도 이제 뭐 예전에 영입을 해가지고 써왔다가, 근데 이제 100%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넬슨 베테랑 영입을 하면서 이제 선언을 했는데, 재계약을 하면서 결국 이제 넬슨을 2라인 센터로 이제 지명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니추시킨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도 이제 뭐 스피드, 전방 압박, 이제 1라인의 레코넨이 그 역할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2라인의 니추시킨 선수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란데스코그 선수가 아무래도 란데스코그도 예전에 전성기 기준으로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었죠. 뭐 이제 예를 들면 1번 체커 역할을 맡으면서 깊숙하게 이제 뭐 플레이 강제를 하는 역할을 한다라든가. 근데 지금은 사실은 무릎 부상의 여파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스케이팅 게임이 조금 이제 예전보다 낮아졌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니추시킨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니추시킨을 2라인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3라인에 이제 새롭게 영입했었던, 그죠? 네차스랑 영입을 했죠. 잭 드루리 선수. 그리고 이제 윙으로 콜턴. 사실 콜턴도 센터 자원인데, 콜턴이 아무래도 이제 좀 득점 능력이 아무래도 괜찮은 자원이다 보니까 이 선수를 사실 윙으로 쓰는 게 조금 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이제 4라인 센터로 콜턴을 쓰거나 드루리를 쓰면은 좀 아깝거든요. 지금 이제 콜로라도의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제 올로프손 선수 얼마 전에 영입을 하면서 여기 이제 3라인에 또 득점. 3라인에도 이제 드루리 선수가 조금 떠먹여줄 선수들이 콜턴도 원래 있지만 올로프손까지 생기면서 좀 이제 이런 부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4라인에 로건 오코너. 물론 이제 오코너 선수는 부상 때문에 시즌 초반은 결장을 할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커 켈리, 키비란타 이런 느낌으로 4라인이 구성이 되게 되면서 4라인도 오코너 선수가 진짜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피드 압박 게임, 이제 이런 과정들 좀 무난하게 잘 선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진은 역시나 여기도 이제 뭐 국밥 같은 조합이죠. 테이브스 머카, 이 조합부터 이제 정말 압도적인, 뭐 캐나다 대표팀에서도 이렇게 세트로 뽑혀가지고 활약을 할 정도로
테이브스 머카 그냥 이제 올해도 유지가 되는 그림이고요. 이제 2라인에는 맨슨과 지랄 요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슨 지랄 이야기는. 그리고 3라인에 브렌트 번스와 멀린스키인데 아무래도 수비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수비진 물론 네임 밸류로 봤을 때는 브렌트 번스가 들어왔는데 무슨 걱정이십니까? 라고 말씀 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번스가 좀 예전 번스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옆에 번스가 예전에 이제 그래도 캐롤라이나에 있을 때는 슬레이빈이랑 뛰면서 본인이 좀 실책을 해도 그게 만회를 하는 자원이 있고 그런 그림이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샘 멀린스키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3라인도 좀 수비적으로 불안해졌고 2라인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1라인에서 일단 정말 확고한 투웨이 이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더번 테이비스 그리고 공격적으로 압도적인 이런 성과를 내고 뭐 수비적으로 사실은 좀 깔끔한 수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죠. 켈 머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과정에서 정말 확고한 1라인 조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콜로라도 입장에서도 이제 많이 도움이 되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꼴리지는 역시나 작년과 같이 우드 조합 그죠? 블랙우드와 웨지 우드 조합이 되게 될 예정입니다. 56경기에서 2.5, 91.2 사실은 작년에 콜로라도가 진짜 꼴리 찾으라고 많이 고생을 했었죠. 대표적으로 막 시작 게오르기 F로 시작을 했다가 안눈엔도 써보고 얘네 전에 다 써봤는데 결국 안 돼갖고 블랙우드 데려온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 블랙우드를 데려왔고요. 웨지우드까지 데려오면서 결국은 좀 한 명이 살짝 컨디션이 안 좋고 조금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해도 다른 한 명이 그 빈틈을 채워줄 수 있을 정도의 스쿼드를 만들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골문도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로스터의 장단점을 살펴보시게 될 텐데 역시나 1, 2라인 경쟁력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물론 란타넨이 결국 빠져서 결국은 1라인의 활약은 조금 떨어져도 이제 2라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란타넨이 빠졌지만은 결국은 뭐 란데스코 같은 선수가 복귀를 했고 그런 것들에서 좀 이제 채워지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1, 2라인 라인 경쟁력이 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시즌 레코넨, 맥키넌, 네차스가 새로 조합이 됐을 때 경기력이 진짜 좋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을 창출하는 데도 그렇고 다들 스피드 게임도 잘하고 예를 들면 맥키넌이랑 네차스가 좀 압박적인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레코넨이 꾸준히 일 많이 해주면서 만회를 해주는 그런 그림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1라인이 정말 조합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성적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네차스를 2라인으로 쓰는 게 조금 더 이성적인 좀 더 괜찮은 상황이긴 하죠. 라인의 분산적인 부분. 근데 이제 조합이 또 너무 좋으니까 그걸 유지를 하는 그림을 선택을 했는데 실제로 요 라인이 SAT 퍼센티지 이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요 라인이 올라왔을 때 얼마나 이제 전체 슈팅 비율 그러니까 이제 요 라인이 올라왔을 때 시도한 슈팅 전체 슈팅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허용한 슈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비율로 나타낸 겁니다. 당연히 이제 퍼센티지가 높을수록 이제 더 지배적인 슈팅을 많이 때렸다라는 거겠죠. 유효 슈팅, 빗나간 슈팅, 블로킹된 슈팅 요거 3개입니다. 근데 64.2%가 나오면서 NHL 전체에서 3등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인이 시즌 초반부터 조합된 조합이 아니었죠. 다들 기억하시지만 한 1월부터 가동이 된 라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60분당 기대 득점값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는 기대 득점값은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 요즘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많이 쓰니까 60분당 기대 득점값 같은 경우에도 요 라인이 4.27 득점이 나오면서 전체 NHL 전체 2등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압도적인 파괴력이 나왔고 그래 이제 좀 숫자적으로 좋은 그림이 나왔고 실제로 이제 올라왔을 때도 이런 스피디한 게임에서의 아까 지역 창출에서도 이제 네차스랑 결국은 맥키넌이 만들어내는 이 이지선다 같은 느낌의 이거를 대처를 잘 못하는 느낌이었거든요. 팀들이 그런 과정들에서 보셨겠지만은 어쨌든 압도적인 성과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말씀드린 대로 뭐 1라인에 거기다가 켈 머카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 두 명이 있어도 막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맥키넌과 네차스만 있어도 막기 어려운데 켈머카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스피드를 활용한 압도적인 지역 창출을 하고 그 과정에서 NHL S급 득점원인 맥키넌, 머카 이런 선수들이 또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에서 이득을 보는 운영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게 콜로라도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란데스코그, 넬슨, 이추시킨도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조합이 가동이 됐었는데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4득점 하는 과정에서 2실점밖에 하지 않았었고요.
물론 이제 5대5 상황 득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득점도 이제 플러스 2가 찍혔고, 마찬가지로 SAT 퍼센티지 62.6%가 찍혔기 때문에 요 라인도 경기력이 상당하다라는 게 증명이 된 과정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라인들이 1, 2라인이 올해도 건재하고 그대로 이제 시즌 초반부터 뛸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요 라인이 플레이오프의 고위험 지역 슈팅 시도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넬슨 선수가 뒤에가 전체 슈팅 시도였었고, 플레이오프 전체 슈팅 시도였었고, 전체 유효 슈팅이고, 그리고 앞에 있는 숫자가 고위험 지역에서 슈팅인데, 그죠, 비율이 상당하죠. 넬슨 같은 경우도 13개 중에 7개, 니추시킨도 13개 중에 6개. 란데스코가 좀 적기는 하지만 뭐 그런 역할을 넬슨이랑 니추시킨이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고위험 지역에서 슈팅 시도가 많았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과정이고요. 그리고 1, 2라인 마찬가지로 2라인에도 지라르 선수라는 굉장히 좋은 공격 지원 옵션 자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1, 2라인 공격력까지도 올해 콜로라도는 정말 이제 압도적으로 숫자가 찍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요 라인들 덕분에 이기는 경기가, 전체적인 경기가 깝깝하게 흘러간다라고 해도 요 1, 2라인 힘으로 뒤집어서 이기는 경기들이 저는 내년에 꽤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2라인 수비진의 경기력이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맨슨 선수가 합류한 이후부터 그 다음 시즌, 풀다음 시즌부터는 지라르 맨슨 조합 자체가 상당히 이제 콜로라도 에벌렌치의 2라인 조합으로서 굳건하게 조합이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23, 24 시즌부터 풀 시즌이었습니다. 중간 영입된 거는 22, 23 시즌. 22, 23 맞죠?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지라르 맨슨 조합이 지난해 좀 좋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난해 경기력이 좀 더 떨어지는 그림이었었는데, 득실 차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 23, 24 시즌도 득실은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기대 득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4가 나왔기 때문에 뭐 기대 득실에서 좀 만회를 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전체 이제 SAT 퍼센티지 같은 경우 57.3%가 나왔으니까 괜찮았잖아요. 이제 이 결과는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뭐 경기력 괜찮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 봅시다. 근데 지난 시즌은 득실도 마이너스 10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기대 득실 그죠? 기대 득실 같은 경우에도 0.1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좋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SAT 퍼센티지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5%나 떨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경기력에서 균열을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전부터 사실은 불안감 자체가 없었던 조합이냐고 하면 그렇진 않았습니다. 사실 지라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의 약점이 있고 굉장히 큰 실수를 많이 한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라르 선수도 수비에 이런 잘 나가다가 이제 지라르가 큰 폭탄을 하나 터뜨려가지고 이제 게임이 이상하게 된다라든가 그런 것들도 사실 플레이오프에 좀 있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불안감 자체는 있었었는데 맨슨까지 그런 게 늘어났어요. 이게 진짜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슨은 그래도 이제 뭐 지라르가 실수를 해도 그걸 커버를 해주고, 지라르가 실수를 해도 그래도 뭐 스테이 앳홈 수비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뭐 꾸덕하게 피지컬 역할을 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랬었는데, 작년 실책성이라든가 아쉬운 플레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맨슨이 빈도가. 실제로 맨슨 선수가 기브어웨이 선수 수치가 전년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43개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제 24, 25 시즌 74개나 기록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좀 불안감이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라인의 안정도가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이제 뭐 라인업 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브렌트 번스 선수를 영입하면서 3라인 수비 안정도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 이제 믿을 만한 수비 카드는 1라인밖에 없는데, 1라인 같은 경우도 사실 케일 머카가 결국 이제 피지컬 툴이 아주 좋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약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보면은 진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터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영스터 탑3 보고 들어가 보실 텐데, 뭐 요렇게 3명 뽑아봤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이제 좀 많이 떨어진 여기도 이제 조금 많이 바닥난 상황인데, 그래도 좀 KHL에서 넘어온 자원이라든가 KHL에서 괜찮은 자원들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이다. 대표적으로 나부코프 골리죠. 이 선수 이제 메탈루르크에서 작년에 49경기에서 2.22에 92.3%, 포지셔닝 그리고 침착함이 굉장히 돋보이는 골리 자원이고요. 뭐 계속 이제 메탈루르크에서 굉장히 KHL 최상급 골리의 퍼포먼스를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NHL에서 조금은 기대를 해볼 만한, 근데 이제 좀 사이즈가 작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단점이 있고요. 개빈 브랜들리 선수 같은 경우에도 클리블랜드, 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 제키츠가 선발을 했던 자원이었죠. 그죠? 예, 출중한 스케이팅 능력 그리고 이제 적극성이 돋보이는 공격수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브린들리도 사실은 공격 생산력이 지금 AHL 레벨에서 그렇게 좋은 느낌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르다코프 선수인데 바르다코프 선수 같은 경우는 올해 NHL 로스터에 좀 보실 수도 있는 자원입니다. 라이트윙 자원이고 스카에서 53경기에서 17골 18어시스트 준수한 성적을 올렸었는데 사이즈 뛰어나고요. 사이즈 활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공격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다코프는 좀 의외로 좀 정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오코너 선수가 어쨌든 이제 좀 시즌 초반에 부상이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도 있는 그리고 바르다코프 선수가 최근 한 2시즌 동안의 기량이 좀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것까지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탑3 자원들이 어쨌든 나버코프는 주전급으로도 성장이 가능한 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브린들리 같은 경우에도 하부라인에서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해줄 수 있는 활용치 그리고 바르다코프 같은 경우에는 3라인 파워포워드로서 어쨌든 좀 잘 풀리면 3라인 파워포워드 정도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느낌인데 확실히 뭐 다른 팀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뭐 다른 팀들 같은 경우 뭐 당장 이제 뭐 지난 시간에 했었던 캘거리 같은 제인 파레크 뭐 NHL 전체에서 총망받는 공격형 수비수 뭐 이런 느낌의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서도 플로리다, 콜로라도는 최근에 좀 많이 달리면서 픽도 많이 없고요. 상위권 지명도 적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명권도 부족하죠. 내년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지명권이 한 장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런 이제 유망주 풀이 개선될 가능성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해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선수는 이 선수를 꼽았는데 맥킨지 블랙우드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결국은 콜로라도의 주전 골리로서 얼마나 확고한 퍼포먼스를 지금부터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즌 영입한 이후로 경기력 자체가 나쁘질 않았었죠. 37경기에서 2.33에 91.3% 셧아웃도 3번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기대보다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평균 실점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 세이브 성공률은 뭐 조금 제가 생각하는 골리 기준보다는 좀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평균 실점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바라봤던 것 같아요. 실제로 커리어 하이라고 할 수 있었던 1920 시즌 물론 이제 표면적인 성적 자체는 1819 시즌이 조금 더 좋은데 1819 시즌보다 1920 시즌이 경기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커리어 하이 시즌은 저는 1920 시즌이라고 봤습니다. 47경기에서 2.77에 91.5%가 나왔었는데 그거랑 거의 비슷하죠. 오히려 그거보다 더 좋죠. 왜냐면 평균 실점이 0.4나 적으니까 이런 과정에서 보셨던 것처럼 커리어 하이 시즌과도 제법 근접한 성적을 지난 시즌 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그런 그림을 바라보게 됐었는데 결국은 플레이오프에서는 지키지 못했죠. 플레이오프에서는 상승을 했었고 세이브 성률도 이제 더 큰 폭으로 하락이 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왜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플레이오프 때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는 것도 이 골리로서 사실은 생각보다 꽤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적당하게 좋은 팀이 되려고 하면은 뭐 이런까지 고려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콜로라도 같이 우승을 노리는 팀이라고 하면은 플레이오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기력이 조금 더 올라가는 그 골리들이 보유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블랙우드는 사실 지난 시즌에 그런 모습을 100% 보여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물론 란타넨이 5, 6, 7차전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너무 잘한다라고 해도 그런 것들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이브로 흐름을 확 끊어내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 쪽으로 분위기를 가져오고 결과도 가져오는 이런 것들. 뭐 보브롭스키가 최근에 또 그런 것들이 잘 되면서 결국은 뭐 진짜 굉장히 고액 계약을 맺으면서 뭐 좀 불명예스러운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던 자원이었었는데 뭐 결국 이제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블랙우드가 어쨌든 첫 포스트 시즌에서는 그 정도의 모습까지는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보브롭스키 정도는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플레이오프 때 더 퍼포먼스가 또 올라오게 되면서 경기를 스틸한다라든가 이러면서 이제 시리즈를 이기고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까지는 안 됐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실은 고무적인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재계약을 바로 선택을 했거든요. 5년 재계약을 바로 선택을 했고 앞으로 한 5시즌 동안 올해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계약은 올해부터 이제 결국은 $500만 물론 이제 이것도 그렇게 부담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전체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주전 골리에 한 $500만 쓰는 거는 그렇게 부담되는 부분은 아닌데
그리고 또 콜로라도 콜리진이 전체 합해 보면은 지금 한 675만 달러, 한 700만 달러도 캡을 안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블랙우드가 한계를 보여주잖아요. 올해도 플레이오프에서 예를 들면 올해는 플레이오프 나갔는데 더 안 좋은 느낌의 경기 결과가 나왔다라든가. 아무래도 이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당연히 이거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근데 만약에 결국은 이제 더 강팀을 만나, 왜 플레이오프는 라운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강팀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라운드가 올라갔는데 결국은 또 이제 그 꼴리 클러스터로 지는 게임이 나온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상대방의 막강한 화력에 그냥 굴복을 하는 그런 느낌의 결과, 골문에서 그런 느낌이 나오면은 꼴리 1A 1B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제 이 블랙우드랑 비슷한 급의 꼴리를 이렇게 이제 쓰면서 1A 1B로 가고자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 선택을 해도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물론 내년에 캡이 한 900만 달러 또 올라갈 예정이죠. 한 900만 달러 정도 올라갈 예정이죠. 근데 네차스 선수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어쨌든 이제 여기서 추가 그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꼴리에 한 추가로 한 500만 달러 정도 지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블랙우드 정도 되는 급의 꼴리를 한 명 영입을 해가지고 한 500만 달러를 쓴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내년에. 그러면은 결국은 캡이 상승하는 분량만을 그냥 이제 전력을 유지하는 데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역의 보강이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1A 1B 꼴리를 진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또 딜레마가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블랙우드가 진짜 새로운 계약, 정말 올해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규 시즌도 이제 세이브 성공률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그림에서의 모습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시리즈를 스틸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결국 증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콜로라도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콜로라도 내용까지 해가지고 3등 팀들 시작을 하게 됐고요. 아마 이제 금요일까지는 그냥 똑같이 가고,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 금요일 요렇게 로스터 프리뷰를 하고, 중간에 수요일에는 좀 뉴스 같은 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뭐 어쨌든 이슈들이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짚어야 되는 이슈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좀 템포 조절을 한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면서 다음 시즌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